토트넘은 1882년 창단 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북런던 지역의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유대인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구단이야. 1982년 이래로 토트넘의 서포터들은 런던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으며 토트넘 역대 의장 중 3명 모두가 클럽에 충성할 정도로 유명한 유대인 사업가들이기도 하지. 이 때문에 토트넘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 1880년 이후 러시아 포그롬을 피해 1950~6년쯤에 영국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주하게 돼. 따라서 그들은 땅값이 그나마 저렴했던 런던 동쪽 끝자락에 이주하기 시작하며 유대인 공동체를 설립하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어.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부터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노동자 계급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그렇게 그들에 의해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정체성을 다잡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갔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구는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 그들에게 화이트 하트레인은 민족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며 침략자나 공격을 막아낼 필요가 있었던, 그리고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했던 이주자들의 이념이 깃든 공간이었지. 그리고 토트넘의 고향인 유대인 2세들에게는 그들의 부모인 유대인 이주자 1세대들이 이루어낸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아주는 공간이었던 거야. 산업혁명으로 부유해진 것은 토트넘 주민들뿐만이 아니었어. 토트넘 골수 팬들에게 토트넘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1950~60년대를 꼽을 거야. 토트넘이 이뤘던 2회의 리그 우승 역시 이 시절의 기록이고, 이외에 토트넘이 차지한 대부분의 컵 우승도 마찬가지로 이 시절의 기록이었지. 심지어 1962년에는 영국 최초로 위너스컵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기도 해. 아무튼 1960년대 후반 어떤 시점에서부터 토트넘을 질투하는 팬들이 생기게 돼. 특히 첼시, 아스널, 웨스트햄 등 같은 연고지에 있던 훌리건들은 토트넘 팬들을 향해 좋지 않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영국 수도 한복판에서 매주 한 번, 많게는 2번씩 유대인을 혐오하는 이들이라는 단어가 거리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던 거야. 그렇게 1970년대에는 완전히 토트넘은 유대인이다 라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토트넘을 농락하는 응원 구호까지 도를 넘게 되지. 이렇게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점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야. 그들에게 유대인은 오랜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들을 포용하기 시작했던 거야. 모욕에 대한 대응으로 팬들은 응원석으로 내려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야. 라고 말이야. 클럽의 서포터들은 이들을 비공식적인 애칭으로 만들어서 다른 팀의 팬들이 모욕적인 의미로 외치는 것이 효과가 없도록 만들었던 거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토트넘의 훌리건인 이드암이야. 하지만 훌리건 하면 떠오르는 악랄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드암이는 첼시의 훌리건인 헤드헌터스나 아스날의 더 구너, 웨스트햄의 인터시티펌과는 달리 심한 언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본인들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명의 유대인 의장을 선임함으로써 유대인을 그들의 일부분으로 포용하게 된 거지. 지난 10년간 같은 연고지 라이벌인 첼시나 웨스트햄과 같은 외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토트넘 팬들은 이전보다 더 의식적으로 변했어. 그들은 부분적으로 충성도와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SNS상에서 굳이 이들라는 단어를 언급하곤 해.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격적인 의미도 차별적인 의미도 아닌 그냥 그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일 뿐이잖아. 그리고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이드암이 좀 확실히 세 보이긴 하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이 단어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어. 나처럼 단어 기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단지 멋있어 보이니까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를 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설전을 펼치기도 했었어. 어쨌든 단어 자체의 뜻은 나쁜 뜻이니까 이드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라는 내용이 설전의 주된 협의 내용이었지. 이렇게 이드와 관련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영국 축구협회는 해당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영국 축구협회, 즉 합리적인 관찰자가 보았을 때 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논쟁의 양면을 정리해버렸어. 그렇게 저 단어는 영국 공공질서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단어 라고 영국 축구협회에서 못을 박아버린 거지.
이후 2013년 9월 웨스트햄 구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중 웨스트햄 응원석에서 히틀러와 가스실에 관련된 노래가 들려왔고 나치 경례를 하는 팬의 모습도 보였다고 해. 결국 구장 내에 위치해 있던 경찰에 의해 웨스트햄 팬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으나 그들이 체포되기 직전 몇몇 토트넘 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드 응원가를 불렀다고 해. 그렇게 웨스트햄 팬 1명과 토트넘 팬 2명은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경찰에 의해 인종차별주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 했어. 그렇게 그들은 경기장 접근 금지 명령과 멤버십 그리고 시즌권을 모두 압수당했어. 하지만 당시 2명의 토트넘 팬은 서포터즈의 후원을 받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철회되었고 압수당한 멤버십과 시즌권 모두 보상받았다고 해. 하지만 법원은 이드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며 학대를 연상케 하기에 토트넘 팬들도 주의와 집중을 요구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사건을 결론지었어. 그렇게 이드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첼시에서 알바로 모라타를 영입했을 당시 일부 첼시 팬들이 토트넘 팬을 도발하기 위해 응원가를 만들었는데 응원가의 내용은 이래. 하지만 비단 영국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연합에서도 인종차별을 끔찍한 범죄 행위로 취급을 하기에 첼시는 발빠르게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문화는 우리 구단에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라고 공표했고 2018년 4월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에서도 구단의 사인보드에 직접 Say No to Antisemitism 이라는 캠페인을 알리는 광고를 내놓았었지. 이어서 첼시는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발언이나 응원 구호를 외치는 팬들은 구단 차원의 처벌 대상이다 라고 밝혔어. 만약 유대인을 모욕하는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적발된다면 경기장 출입 금지는 물론이고 법적 처벌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지. 또한 팬들의 협조 또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첼시는 못난 팬들 덕에 인종차별 구단이라는 인식을 쇄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토트넘 팬들은 이드라는 단어를 자부심의 표현으로 붙여 쓰고 있어. 아무리 단어의 사용이 자부심이라는 명목으로 쓰이더라도 본래의 차별적인 의미는 지울 수가 없잖아. 그들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서 쓰는 걸까? 마치 흑인들이 자기 자신을 니거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